2025년 9월 21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차이나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 수천 명의 중국 관중이 웅성대던 순간 안세영의 마지막 스매시가 코트를 강타했습니다. 전광판에는 21대 3이라는 믿기 힘든 스코어가 번쩍였고 세계 랭킹 3위 한회는 코트 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단 두 세트 21대 11과 21대 3으로 끝난 이 결승은 더 이상 승부가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레나는 조용해졌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만이 당당히 펄럭였죠. 이 승리로 안세영은 중국 마스터스 2연패와 시즌 7번째 우승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년간의 피와 땀, 고통과 집념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안세영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100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안세영은 2002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만화책을 보던 시간에 그녀는 이미 라켓을 들고 셔틀콕과 마주하고 있었죠. 하루 6시간, 7시간씩 이어지는 훈련은 어린아이에겐 감당하기 벅찼지만 세영이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듯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옛말에 낮에 뿌리지 않으면 밤에 거둘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훗날 그녀의 무기가 되었던 거죠. 중학교 시절 전국 소년체전을 휩쓸며 이미 천재소녀라는 별명을 얻었고 불과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곧 짐이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막내였던 그녀는 훈련이 끝난 뒤 선배들의 유니폼과 운동복, 심지어 속옷까지 빨아야 했고 코트 밖에서는 자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드민턴은 스포츠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마치고 다시 라켓을 들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듯 했죠. 웃기지 마라.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지만 어린 막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고 코트 위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코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잡무였죠. 선배들의 뒷바라지, 빨래, 심지어 속옷까지 손수 빨아야 했다는 뒷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협회의 낡은 구조와 선배 위주의 문화는 젊은 선수들에게 벽처럼 가로막혀 있었고 안세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대신 라켓을 들었고 잡무 속에서도 오직 실력으로 버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세상은 종종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실력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과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 가장 무서운 시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로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선수에게 다리는 생명줄인데 그 무릎이 무너졌을 때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죠.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한동안 코트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은 안세영의 시대는 짧았다는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마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 어린 안세영에게 코트는 너무 멀리 있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재활실에서 무릎을 붙잡고 이를 악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발 내딛는 데에도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 눈물조차 훈련의 일부처럼 삼켜버렸죠.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손끝으로 다시 산을 오르듯 그녀는 자신을 끌어올렸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말처럼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안세영의 성장 뒤에는 항상 협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은 한국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온 종목이지만 내부의 운영은 늘 구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선수 중심이 아닌 선배 중심, 실력보다 서열을 우선하는 문화는 어린 안세영에게 또 다른 장벽이었습니다.
훈련 방식 역시 문제였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스타일을 존중하기보다 정해진 틀에 맞추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안세영은 훈련 강도를 조절하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싶었지만 협회는 이를 곱게 보지 않았죠. 언론은 이런 갈등을 부각하며 불화설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때로는 마치 그녀가 문제아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묵묵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실력으로 답한다.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 선택이 결국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협회와의 갈등은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안세영은 더욱 단단해졌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그녀를 진정한 독립선수로 만들어준 셈이었죠. 재활을 거쳐 다시 코트에 돌아온 안세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상 전에는 아직 어린 소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돌아온 그녀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죠. 경기를 지배하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중국의 첸 위페이, 태국의 인타논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하나둘씩 꺾어내며 그녀는 단숨에 정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주눅 들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오히려 상대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마다 승리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이름은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세계 랭킹은 어느새 1위 자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부상 후 복귀는 오히려 반전의 서막이 된 셈이었죠. 마치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안세영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돌파는 경기 외적인 선택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협회의 눈치를 보며 주변에 휘둘리던 과거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루틴과 훈련 방식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방송 출연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배드민턴, 이미지보다 승리가 먼저였기 때문이죠. 이런 선택은 종종 고집이라 불렸지만 그녀는 오직 경기력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금빛 결실로 이어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올림픽 무대 수많은 강호들을 제치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경기장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전설의 탄생이라고 외쳤고 관중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죠. 그 순간 안세영은 더 이상 천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드민턴 여제가 된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눈부신 여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같은 무대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안세영 선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정말 의지와 노력이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